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를 왜 했는지 얘기하면서 제가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다 지금 각자의 어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 고르는 기준이나 원칙은 사실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예술의 분야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영상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그죠?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일단 제가 현재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샀냐면요.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매크로, 나무를 보는 사람, 나무가 아니고 숲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숲이 커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를 일단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린 판단은 앞으로는 숲이 커진다라는 판단이고요. 숲이 커지면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죠. 하이닉스도 해당이 되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분석 뭐 이런 걸 좀 해보자면은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런 종목은 사실 눈에 딱 보입니다. 눈에 딱 보여.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코스피 지수 오르고 나서 종목들 같이 봐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나 한번 봅니다.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LG전자인가? 셀트리온인가? 현대차인가? LG화학인가? 한 쭉 봐요. 쭉쭉 봤는데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리고 시장 상승률을 지가 견인하는 주도주 종목이 있단 말입니다. 지나고 나서 판단이 되죠. 그거는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사실 미리 예측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이 종목이 앞으로 시장 주도주가 될 거야라고 예측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저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이제 움직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움직인 뒤에 따라가는 거야. 삼성전자 월봉인데 결국 저기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선물 월봉하고 똑같아요. 선물 월봉하고 이 부분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 똑같습니다. 이 부분 여기가 여기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데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종목은 뭘까? 삼성전자구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반도체가 잘 나가나 찾아보면 뉴스에 어김없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고 반도체가 잘 나가고 뭐 반도체 값이 호황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기본적 분석은 여기까지예요. 반도체 좋구나. 다른 업종들은 좋나? 보자. 현대차 분위기 보자. 현대차 자동차 잘 팔리나?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됐는데 자동차가 잘 팔릴 리가 없겠죠. 패스. 국제유가나 뭐 화학주, 정유주 이런 걸 봐도 국제유가가 뭐 많이 올라줘야 좋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때문에 뭐 해봐야 박스권이니까 화학주, 정유주 재미없을 거고 패스. 조선주, 화학주, 정유주가 안 나가고 국제유가가 낮은데 조선주가 잘 나갈 리가 없으니까 패스. 철강주, 중국이 과잉 생산해서 잘 나갈 리가 없으니까 패스. 반도체밖에 없죠, 그죠? 건설주가 잘 나갈 수도 없습니다.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거 안 돼요. 답은 나왔어요. 그죠? 기본적 분석한 겁니다. 뭐가 잘 나갈까? 반도체가 잘 나가네. 반도체 하자.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일단 골라진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기본적 분석에서 일단, 그죠? 통과했어요. 반도체가 잘 나가는구나.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답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린 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방향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나 달러나 이런 걸 봐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의 20%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더군다나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건 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쉽죠? 탑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는 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상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지수 앞으로 올라갈 거고, 그럼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매수하고 죽어라 홀딩하는 방법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매매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스윙 해도 되고 단타 해도 되고 뭐 스캘핑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일단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도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심지어 주식 선물해도 되겠죠. 그죠? 일단 올라간다는 어떤 추세에 대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투자 방법은 아무튼 뭐 투자 기간이나 그런 건 여기서 일단 우상향하는 놈 골라놓고 그런 걸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골라서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그냥 바이앤 홀딩 하다가 요즘은 좀 생활비 문제로 그냥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요. 간단하죠. 제가 시장 보는 방법 뭐 거창한 거 없습니다. 뭐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고르는 데는 또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중소형주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 그리고 경남제약의 사건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는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완전 뭐 상폐를 시켜야 되니 어쩌니 말 많았죠. 근데 시가총액이 30조 원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상폐시키면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상폐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경남제약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하니까 그냥 바로 상폐시켜버리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은 살려주고 조그만한 중소형 조선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예전에 상장 폐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작은 기업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큰 놈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거나 그러는데, 작은 친구들은 답도 없습니다. 이게 1,000억, 2,000억 이러면은 저런 종목이 시장에 있었나 이러면서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은 종목이 위기가 생기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기관도 안 도와주고 외국인도 안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 이런 걸 언제나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 작은 종목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물론 하긴 해요. 가끔 뭐 1박 2일 뭐 아니면 30분 1시간 코스로 하긴 합니다만은 잘 안 합니다. 일단 중소형주는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회사를 믿을 수도 없기도 하고, 여차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게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자면요. SK 머티리얼즈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죠. SK 머티리얼즈 제가 보면서 괜찮다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반도체에 납품이 돼요. 그죠? 일단 기본적 분석 해봅시다.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 소재 공급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이에요. 기본적 분석 통과. 저게 자동차, 화학, 조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SK 머티리얼즈는. 더군다나 시가총액 사이즈도 좀 돼요. 덩치도 좀 커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데 SK 머티리얼즈가 상승 안 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 저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지수가 오르면 따라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가총액이 좀 커야 아무래도 시장이 오르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좀 크겠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가 종목을 보는 얘기들 좀 해봤는데 참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어요. 주식 이렇게 감으로 대충 합니다. 이게 잘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이 여러분들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라는 거를 빨리 인정하셔야 시장이 보입니다. 이 SK 머티리얼즈를 사고 삼성전자를 사는 데 있어서 다음 분기 실적을 알아야 되고 뭐 차트에 복잡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솔직히 지금까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자금 사이즈나 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아직까지 잘 먹고 살고 있고요. 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드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